공부해야 돼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면 우리 다 죽어요. 북한 사람들 우리 왜 먹여 살려요? 무식한 애들 왜 먹여 살려요? 사상은 이상한 미제 사상에 들어있고 그들 생각에 우리 살려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싹 없애버려. 베트남이 그렇게 했잖아요. 베트남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 죽이니까 보트 타고 바다로 왔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왜 우리를 살립니까? 안 살려요. 지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는 우리는 잘 살고 우리는 대한민국과 북한 이길 것 같다고.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걔네는 사흘 굶고도 살고요. 얘네들 1시간만 간헐적 단식도 죽는다고 쓰러지는 애들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걔네들은 굶고 일주일을 걷고 중국을 넘어가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일주일 굶기면요.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러면 안 돼서 여러분에게 이제 메타인지 설명할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능이나 성격이나 환경이나 유전이 아니더라는 거죠. 메타인지에서는. 지능, 성격, 환경, 유전과 공부와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공부랑 상관이 있냐면요.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오른쪽 위에 한글이 있네요. 메타인지가 공부를 잘해요. 이걸 설명할게요. 뭔지를 좀 설명하는데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따가 설명할게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아이들이 알아요 하는 게 사실 알지 않는데 안다고 착각해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시험 보면 알았는데 틀렸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배웠는데 틀렸어요. 심지어는 안 배운 데서 나왔어요. 이런 말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 대부분의 인간이 이게 모른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그때는 알았으니까. 알지 나 알지. 근데 모른다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 애들 너 책 읽었어? 그러면 책 읽었어. 다 읽었어? 그러면 다 읽었어. 물어볼까? 물어봐.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공부한 줄 아는 거예요. 숙제한 걸 공부한 줄 알아요. 학원 갔다 오면 공부한 줄 알죠. 부모 눈에 안 보이니까 편하긴 하지. 학원 보내면 뭐 하려니 하고 믿고 싶으니까 마음은 편하지만 아이는 아주 나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2 되면 실력이 정확히 점수로 나와요. 등수는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의 중학교 때 전교 등수를 아시는 분 계세요? 큰일 났네요. 전교 등수 아시는 분만 아마 인서울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교 1등에서 2등은 샤프로 써줘요. 선생님이.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너는 이제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이 뜻이에요. 3등부터는 안 써줘요. 어차피 얘네들 대학 못 갈 거니까 그냥 착하게 그냥 왕따 시키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은 아직 많으니까 지방대학 갈 수 있거든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대학 나와서 제대로 살려면 그런 대학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도 인서울이 아니에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숙대이대까지가 인서울이에요. 모든 전문가들 다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빠져서 학습지 하면 공부 많이 한 걸로 착각하고 학원 갔다 왔으니까 끝났죠.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요. 말은 더럽게 안 쳐먹어요. 왜 그럴까요? 실력과 인생이 같이 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1등이야. 우리 때는요, 전교 1등이 100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더 하셨을 거예요, 아마. 1000명 중에 1명이 전교 1등이었어요. 요즘은요, 200명 중에 1명이 전교 1등이에요. 이게 무슨 전교 1등이야? 반에서 2, 3등이지. 우리 시대 반에서 2, 3등 하던 애들이 지금 전교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착각하지. 우리 애는 전교 1등이었는데, 어떻게 대학 쓸 데가 없지? 지방대학은 못 가겠고. 우리 애가 지방대 말도 안 되지. 서울대 안 가는 게 억울한데, 인서울대 쓸 데가 없는 거죠. 수능 점수 등급 딱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111, 112를 못 찍어요. 334, 343 이렇게 찍어요. 갈 데가 없는 거죠. 이걸 무슨 외국어처럼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애들이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죠. 이게요, 대치동 애들 조사한 거거든요. 저희 동네가 대치동 옆 동네예요. 개포동이라고. 걸어서 10분, 뛰면 5분 걸리는 동네. 대치동은요, 밤에 택시가 안 지나가요. 하다 학원 버스, 부모들 차가 애들 학원 나라시느라고 저기 삼성동으로 해서 저기 역삼동으로 돌아서 가고 말지, 대치동 한티역이나 이 롯데백화점 앞을 못 가요. 아파트 막 들어봤잖아요. 거기 못 가요, 진짜. 차가 빡빡 하거든요. 순외제차들 막 애들 태우는 차. 걔네들한테 물어본 거야, 이게. 뭐냐면, 야, 너 학원 가니까 공부 잘 되냐? 할 때 꼴등
꼴등하는 애들. 꼴등하는 애들은 맨 오른쪽 그림이에요. 얘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꼴등하는 애들은 학원 가서 공부 잘 되고 있대. 근데 맨 왼쪽에 0%.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애들. 학원 갔더니 공부 하나도 안 되던데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메타인지의 차이. 학원에 앉았으면 되는 것 같아. 알아들으니까. 쉽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거야, 아직 그게. 이 현실을 너무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아이들 그냥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얘가 자존감 상하고 속은 것 같고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야, 엄마. 이게 중2병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1등이셨죠. 항상 학습지도 100점, 받아쓰기도 100점, 단원평가도 100점, 학교 시험도 100점, 학원 시험도 100점. 올백이니까 엄마 머릿속에서 서울대학만 보이는 거예요. 100점이잖아요. 100점 맞도록 맞춘다니까요, 학원이. 얘가 100점 맞도록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래야 학부모들이 계속 보낼 거 아니야. 저희 시대는 학교에서 등수라는 게 있었어요. 60명 중에 3등, 60명 중에 15등, 전교 300명 중에 몇 등, 600명 중에 몇 등 남았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만 가도 학원에서 잘한다 그래도 부모가 알지. 잘하긴요, 얘 반에서 15등도 못해요. 이런 소리 나와요. 정확히 알았어, 부모가. 그러면 너 저기 인문계 가지 말고 너 실업계 가서 너 주산이나 배워라, 너 기술 배워라. 이게 진로가 정확했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대학이냐? 너 중학교 때 전교에서 30등 안에서 무슨 대학 가려고 안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에서 잘 살았지. 우리는 요즘은 어떠냐면 뭔 소리야, 우리 애가 1등인데 모든 지표가 1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학습지 선생님 100점, 학원 100점, 단원평가 100점, 받아쓰기 100점, 다 100점 맞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서울대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다 애가 쓸데없는 자존심이 커졌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본 거 엄마한테 오픈 안 해요. 100점 맞던 애가 60점짜리 성적표를 못 꺼내죠, 이 시험지를. 그러다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중2병, 화병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끝났어요. 이걸 모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수학부터 수학을 포기한다는 걸 대부분의 부모들이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이제 좀 시켜보자고 학원 다니고 있어. 이게 기가 찬 거죠. 학원은 감사하죠. 물주가 오는데. 얘 똑똑하겠는데요. 너무 잘하는데, 어머니. 우리 학원 맡겨놓으세요. 정말 이런 애가 진짜 공부 잘해요, 어머니. 그러면, 그렇죠 하고 기분 좋게 보내는 거죠. 전기세 내러. 대치동 애들도, 그 공부 잘한다는 대치동 애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만 학원이 좋다 그래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원은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잘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한번 이 화면 어려운데 이게 폰트가 안 맞네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겠어요? 집중하여 잘 이해하고 반복하여 기억해둡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더 잘 기억해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 못하는 방법입니다. 공부 못하는 방법. 이해와 반복과 기억. 이건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해, 기억, 반복. 따라해볼까요? 시작. 이해, 기억, 반복.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방법. 디디다 하고 파고 잊어버리는 방법.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아는 줄 알아요. 했으니까 내가 5번 했는데 이번에 내가 이번에 이 책 5번 했어. 근데 시험 볼 때 별표 친 건 기억나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 애들. 이해, 기억, 반복하는 애들. 가슴 아프지만 착한 애들이 열심히 해서 공부 못하는 방법. 시킨 대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나와. 그게 이해, 기억, 반복. 예배당에서 아멘을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성도. 믿어지는 것 같죠? 아멘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 길어지면 빨리 끝내라고 아멘 하나 봐. 이게 이해, 기억,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혹시 아세요? 예.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면 지옥 가요. 심각하죠? 여러분 안 믿는 거니까. 아멘 했으면 전도가 돼야지.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의는 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걸 메타인지라고 해요. 어떤 인간은 1%의 인간은 메타인지로 공부하더라는 거죠. 미국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 얘기까지 제가 다 못하겠고, 자, 제가 아까 이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육세를 많이 쏟아붓고 애들을 바보 만들까? 왜 선생님을 가만둘까? 좀 못하는 애들은 따로 모아놓고 더 시키고,
좀 잘하는 애들 더 잘하게 하고 좀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교육을 엉망으로 해도요 할 놈들은 해요. 간단하죠? 뭐 정시가 어떻다 수시가 어쩌다 학종이 어떻다 하라 그러세요. 잘하는 애들은 정시와 상관없이 수시와 상관없이 학종과 상관없이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고 있고요. 못하는 애들이 정시 많이 해주세요 수시 많이 해주세요 학종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가만둬도 1% 인간은 있잖아요. 1%만 뽑아도 서울대 연대 고대 바글바글해요. 그렇잖아요. 의치안까지 빼야 그나마 좀 남잖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굳이 애들을 열심히 안 시켜도 우리 당 찍어주고 나만 믿어주면 되는 거지 얘가 뭐 공부 잘해서 뭘 필요해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필요한 문제는 언제나 있었는데 어때요? 나라가 망했을 때 의사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와요. 나라가 망해도 의사할 애들은 해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아니 나라가 없는데 학교가 없는데 의사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학교 다 없애도요 의사, 판사, 변호사 다 나와요. 하는 애들은 해요. 문제는 우리같이 평범한 애들은 죽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메타인지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했고요. 14년이지만 실제 이제 그 이름으로 10년 했는데 뭐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 와서 메타코이션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강남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잘 가르쳐요. 그런가 보다. 웬걸 좋은 데 가는 애들이 없더만. 그래서 아니 한 달에 3천만 원 쓰는 사람 있어요. 3천만 원 한 달에. 물론 고3 때만이지만 보통 그냥 대충 시켜요. 그러면 200만 원 시키는 거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200만 원 드는 거고 남들만큼 해요. 그러면 600에서 800 쓰는 거고 우리 그 시아버지가 좀 신경 씁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쓰거든요. 스카이 캐슬이 우리 동네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자 여러분 30억을 가지고 서울대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요. 300억 줘도. 지가 해야 가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드라마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게. 물론 그 폐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 승리예요. 믿으세요? 이게 메타인지. 그런데 학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조금 정신 차려서 늦기 전에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세요. 아이들에게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너 큰일 났다고. 제발 너 괜찮아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얘 사랑해요. 하나님이 걔를 사랑한 건 맞지만 걔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창녀도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하나님은 널 사랑해. 근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야. 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지. 전 그 노래 싫어해요.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우리가 지 섬겨줘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요 영국 황실 애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맞죠? 근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가사 좀 바꿔 고르세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게 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줄 사랑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얘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월호 하지만 우리 아들 나이가 세월호 나이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동기에 걔네들이. 우리 큰아들 지금 대학 다니다가 군대 공군 갔는데 그래서 저는 세월호 가슴 아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애들한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네가 공부하지 않으면 너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모르는 부모들이 99.9%예요. 어떻게 되겠지? 무슨 수로요? 그래서 메타인지 배우셔야 돼요. 뇌를 좀 설명드릴게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을 해요. 뇌는. 감각기억은요. 맛있는 걸 어렸을 때 먹었는데 평생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아기 때 배우고 평생 타는 거. 이걸 감각기억이라고 그래요. 이거 공부하고 상관없죠. 장기기억부터 말씀드려요. 장기기억은 뭐냐면요. 오래 기억나는 거예요. 뭐냐면 정신병이에요. 싸웠던 일, 맞았던 일, 뭐 기분 나빴던 일. 이거는 상처가 남아서 뇌가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는 뭔지 아세요? 단기기억이에요. 글씨가 지워졌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뇌는요. 정보를 처리하고 망각하는 기관이에요. 뇌를 기억하는 줄로 아세요. 많은 분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건강한 뇌예요.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권사님한테 권사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네요. 아유 80, 90을 어떻게 사셨냐면
모르겠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90이 됐네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권사님 이제 70이 되셨네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한숨부터 나요. 제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으려고 절 낳는데 딸이었잖아요. 구박도 그런 구박 학교도 억지로 다녔고요. 중학교 때 오빠들은 다 보내는데 나 안 보냈고요. 하여튼 한이 많아요. 이 장기 기억이 많아. 기억한 게 많아. 열심히 살다가 남편 만났는데 지금의 그 사람이고요. 애들은 그 지경, 이 장기 기억이 많아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 돌아서서 잊어버린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나 미안해.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래서 내가 마음에 쓰인다. 내가 그랬나? 이런 사람이 행복해요. 싸울 때마다 옛날 얘기 다 꺼내는 사람은 장기 기억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그게 아주 극도로 나빠지면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장기 기억은 정신병 의학에서 다루고 있고요. 학습은 따라하세요. 단기 기억. 무슨 말이냐면 얘는 공부하면 잊어버려요. 아세요? 공부 못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하죠. 그러면 누군 왜 잘해? 이거에 이제. 자, 똑같이 단기 기억으로 공부했어요. 전교 1등도 단기 기억. 전교 꼴찌도 단기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잊어버렸죠. 물론 지능에 따라 그 길이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 기억으로 사라져요. 그러면 전교 1등을 왜 잘해요? 전교 공부를 꼴찌를 왜 못하느냐? 전교 꼴찌는요. 딱 수업 시간에 그거 또 학원이든 뭐든 공부하잖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알았어. 이제. 전교 1등은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은 단기 기억으로 사라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쉽게 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벌써 알아서 불안해요. 얘는. 그래서 혹시 전교 1등 자주 못 만나시는 대상들이지만 전교 1등 만나보셨습니까? 요번에 수능 만점 받은 애 가운데 내 아들 친구가 있는데 아세요? 중동고등학교 출신인데 걔 군대 가서 만점 받은 애 있어요. 걔 성대 갔을 때 제가 너 성대 잘 간 거야. 그냥 다녀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서울대가 꿈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가 꿈이래. 너 그 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교수 되기 꿈이어서 꿈을 못 버린다 그래서 성대 다니다 군대 가서 나는 성대 다닐 줄 알았더니 요번에 걔 이름이 뜨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야 하나만 아유 아빠 나도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어. 얘 요번에 수능 만점 받았어. 우리 아들도 모의고사 만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서울대 연대 다 붙었는데 의대도 지방대 하나 붙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학 다니다 군대 갔는데 걔가 아빠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산 것 같아. 걔 보고 회개를 많이 했대. 그러면서 군대 가서 정신 좀 차리겠다고 군대 갔어요. 충격 먹어갖고. 그게 메타인지예요. 뭘 모르는지 알아 걔네들은. 근데 애들 물어보세요. 야 너 이거 다 알지? 뭐. 알아 엄마 걱정 마 알아. 다 알아 말루는 선생이야. 시험지는 엉망이고 중2부터.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바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 줄 알아요. 은혜 받는데 뭐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거야. 모르면서.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960년대 중반에서 미국에서 연구된 거거든요. 왜 어떤 인간들은 공부 잘하고 어떤 인간은 공부 못하느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지능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가요?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가요? 예, IQ가 상당히 높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정도의 IQ의 아내를 가진 남편분들은 오래 못 삽니다. 부부싸움 할 때 승질마저 죽어요. 왜냐면 지가 화난 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의 지능 차이가 이스라엘과 우리 차이인데 이스라엘이 30%의 노벨상을 갖고 있고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각하만 노벨 평화상 하나 억지로 쌀 팔아서 버셨어요. 그렇잖아요. 북한에 쌀 팔아 버신 거거든요. 잘하신 거죠. 전쟁 안 일어나게 했으니까. 평화상 받을 만한데 근데 진짜 노벨상은 없죠. 그렇죠? 일본은 어떤가요? 지금 벌써 일본이 3년 주기로 받고 있어요. 교육제도가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교육부도 있고 세계에 교육부가 없습니다. 저 미국 유학파인데 교육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교육은 대학이 하지 왜 교육부가 해? 우리는 대학 시험 능력을 교육부가 하잖아요. 희한한 나라 이게. 근데 일본도 그런데 왜 일본은 그게 머리가 나쁜 민족이잖아요. 일본이 솔직히 머리 나쁘잖아요. 유전자가. 근데 걔네들 3년에 한 번씩 노벨상 받고 우리는 오매불망 뭐 노벨 문학상 받으셨던 어떤 할아버지는 이상한 짓 하고 또 감옥 갈 것 같고 뭐 이런 시대가 됐냐고. 왜 그러냐고. 그게 똑같은 교육체인데 일본은 무한 경쟁을 시켜버려요. 등수 그대로 나와요. 메타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얼마나 못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동경대 가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서울대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 글씨는 혹시 보이십니까? 인출, 정교와 반출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 기억, 반복이 안 된다 그랬죠? 이해, 기억, 반복. 이게 아니라 메타인지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인출, 정교와 반출을 공부하는 거예요. 낯선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드려요. 한국에 왔더니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해요. 뭐 EBS, KBS에서 굉장히 한국도 이제 드디어 교육이 바로 되나 보다. 그랬더니 뭐 변죽만 울리고 주변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뭐지? 왜 메타인지를 다 얘기 안 하다 말지 해서 제가 얘기해요. 인출, 정교와 반출이라고 하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를 했어요. 인출, 정교와 반출. 이해, 기억, 반복을 해봤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면 알 것 같죠? 근데요,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왜 이해가 공부하는 게 안 되냐면요. 뭘 이해했는지를 까먹어. 간단하죠? 뭘 이해했는지를 아예 까먹고 있어. 우리 교회 아주 저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권사님 정말 감사하신데, 감사한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이, 한 3년 됐나? 제가 좀 바빠요. 바쁜 편인데, 예배 마치고 인사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권사님이 우리 표정이 붙여서, 목사님 식사 마치고 잠깐 뵐게요. 해서, 예, 권사님 오세요. 했는데, 불편해. 왜냐면, 시험 들었나? 교회 문제 있나?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식사도 하는 동안 하는데 이렇게 권사님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안 오셔. 그래서 권사님 좀 찾아오게 하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그래요. 왜 부르게 기다렸구만. 아니 권사님 아까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아이고 죄송해요. 목사님 그 의자에 딱 앉더니 까먹었어. 아직까지 까먹었어. 이래요 기억이라는 게. 그분이 이대 나온 분이에요? 우리의 기억이 이래요. 정상이에요 그게. 이해, 기억, 반복을 통한 정상적인 망각이라고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 보면 안 배운 데서 나왔어요 하는 애들이 진짜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행한 그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부 좀 제가 이렇게 등급을 한번 먹여볼게요. 보통 이제 공부 잘한다. 여러분 주변에 얘는 천재인데 이렇게 공부 잘해야 하는 애가 어느 정도냐면요. 중상위권 정도 들어가요. 전국 수준에서. 중상위권 정도 애들 보면요. 인서울은 안 되지만 얘는 천재인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다 있어. 정말 똘똘하다. 이런 애들은 중상위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당연히 상위권 애들이 있죠. 여기서 인서울 갖고 막 싸워요. 거기서 가느냐 어떡하느냐. 그 위에 최상위권이 있어요. 걔네들 인서울은 안전해요. 그리고 그 위에 극상위권이 있어요. 얘네들 뭐 서성한 이상은 분명히 가요. 그 위에 양하까지 있어요. 이걸 모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애들을 낳고 대학은 많은데 왜 대학 가기 힘든가요? 이것과 똑같아요. 아파트는 많은데 왜 서울 아파트는 비싼가요?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는 전국에 많은데 미부장 아파트도 많은데 서울 아파트는 왜 비싸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비싼 거죠. 그렇죠? 왜 서울에 있는 대학이 그렇게 가기 힘들죠?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겠어요? 아니면 양보하고 지방대학 가겠어요? 당연히 이왕이면 서울대 가겠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 정도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얘가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를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모르는 거지. 선생님도 잘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글쎄 급수가 안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보통 서성한 이상을 가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이상을 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뭐 학습지 100점 받았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되느냐? 그걸 봐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개포동에서 메타인지를 한 이유가 애들이 학원 다니다고 대학을 떨어지니까 그걸 부모한테 설득해서 싹 바꿨죠. 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 애들, 내 자녀들이 실제 모범이 돼서 그런 기적 같은 실력을 보여줬고.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말만 하면 뭐 부모도 꼼짝없이 이제 따라오는 분위기가 되고 전국 교회들이 잘 따라오는데 공부는요 인출, 정교와 반추예요. 이것만 외우셔도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외워볼까요? 시작. 인출, 정교와 반추. 예, 이제 수요일에 오시면요. 그때 기자가 목사님 뭐라 그랬지? 뭐였지? 이래요. 대단한 얘기 하시는데 뭐였어? 그럼 인중인가 뭐가 있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인출, 정교와
반추. 이걸 여러분이 아시려면 이 과정을 해야 돼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공부는요, 인출에서부터 시작해요. 인출이란 말을 알죠? 꺼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웃풋. 물론 정확히 말하면 retrieval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근데 어쨌든 인출, 쉽게 얘기해서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본 사람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집어넣어요. 잃어버릴만 하면 또 집어넣고, 불안하면 또 집어넣고. 그래서 저희 때 보면 시험 때 선생님이 시험지 딱 갖고 오면, 야, 이제 책상에 책 다 치우고 샤프하고 그 지우개만 놨다 그러면요, 애들 이제 초치기까지 막 보잖아요. 막 마지막까지 보다가 책 덮고 가방에 넣을 때까지 쳐다봐요. 넣을 때까지. 공부 못하는 애들. 가방에 항상 책 많고 불안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노트 하나 갖고 다니잖아요. 인출하는 거니까. 공부 따라하세요. 공부는 꺼낼 때 시작된다. 근데 이 아이들이 꺼내기를 싫어해 죽어요, 아주. 그리고 그 꺼낸 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정교화로 넘어가요. 뭐냐면 전체 설명하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제 인출 중에서 꺼냈잖아요. 꺼낸 거에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시작해요. 그거를 얘가 미사일처럼 찾아가요, 혼자.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거 선생님이 알아요? 나만 알죠. 그러니까 내가 내 전략으로 그 모르는 것을 채워가요. 그걸 정교화라 그래요. 정교화.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구성주의에서는 안 하는 건데 메타인지에서만 말해요. 자기주도 학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구성주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고요. 제가 말하는 건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뭔가를 스스로 전략으로 찾아가요. 그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정교화가 맞춰지면 어디까지 알게 되냐면 얘는 이제 반추 과정까지 가요. 뭐냐? 모르는 걸 슬슬 알기 시작해요. 안 배웠는데. 이 정도,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안 배웠어. 이게 뭐냐면 변형된 문제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 듣지 않아도 이건 뭘 물어보는지 얘는 알아요. 이걸 알면 어디까지 가느냐? 남을 가르치는 데까지 가요. 남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져요. 아시겠어요? 요게 메타인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꺼내요, 내가 아나 모르나 꺼내요. 막 꺼내요. 이거 내가 왜 모르지 하면서 모르는 이유를 찾아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채워놔요. 그게 되면 응용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안 배워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기억을 가요. 남 막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에 올라갔을 때 그럴 것 같았어 이렇게 나와요. 딱 그럴 것 같았어. 여러분 6 나누기 3은 어떻게 해야 풀어지는 건가요? 대한민국은요 6 나누기 3을요 2 곱하기 3의 반대로 가르쳐요. 약습제 효과거든요. 2, 3은 6이니까 6 나누기 3은 2지 이렇게 가르쳐요. 나누기의 반대는 곱하기가 아니에요. 6 나누기 3은요 2 더하기 2 더하기 2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도 6 나누기 3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저희 수학이에요. 근데 학원에서 배우는 애들은 쉽지 뭐 2, 3은 6 딱 해버려요. 그럼 걔는 앞으로 수학에서 큰 문제가 생겨요. 9구단, 19구단까지 외웠어도 걔는 수학 포기하게 돼요. 보통 수학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포기하거든요. 수학이 안 된다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되고요. 그 이제 성적이 드러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얘는 모든 걸 포기했지만 부모의 기억에는 천재였잖아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 받아왔으니까 너가 사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 너가 학원을 잘못 만나서 그래, 야 좀 좋은 학원 가자, 엄마가 밀어줄게 막 하는데 애는 속으로 알아요. 엄마 안 돼. 아는데 엄마가 너무 애타게 미니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열받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끝을 엄마는 포기 안 하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고3이에요. 늦었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온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는데 예외 없이 다 학원에서 지금 줄 서서 있어요. 뭐 될 것 같아서.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인출, 정교화, 반출로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학원에서는 누가 공부하고 있는 건가요? 예, 선생님들이 많은 거죠. 계속 정교화, 반출가 되잖아요. 애들은 듣고만 있잖아요.
인출을 못하고 있죠. 우리 아들이 고3 때인데 고백하면 얘가 모의고사 보면 꼭 물리2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려요. 만점 한번 받는 꿈인데 나도 욕심이 있잖아요. 정말 밤에 선글라스 끼고 우리 성도들 저 알아볼까 봐 밤에 선글라스 끼고 대치동 학원을 찾아갔어요. 물리학원. 유명한 데 있어요. 진짜 유명한 데. 원장님 딱 보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애 저기 한 달만 좀 배우고. 한 달 배워서 한번 등록해요. 아버님 죄송한데 우리 학교는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줘요?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와서 전국 모의고사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0.7%예요. 누구예요? 그랬어요. 성적표 갖고 와야 됩니까? 누군지 얘기를 해버려요. 중동고등학교 누구인데요? 얘가 걔구나. 알아요. 와, 대단해. 알아요. 그 등록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얘가 학원을 때려쳤어요. 공부가 안 된대. 선생님은 잘 가르쳐 주는데 공부가 안 된대. 그래서 그 학원에서요, 태블릿도 주고, 책 다 줬어요. 때려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서울대 되고 연대 되고 지방 의대까지 됐어요. 꿈은 딴 데 있는데 하도 할아버지 꿈이 의대 가는 게 의대 가기만 해라 해서 합격을 해놓은 거거든요. 의대 합격자 명단에도 걔도 있고 서울대 합격자 명단에도 걔가 있고 연세대 합격자 명단에도 걔가 있는 거야. 그 학원에서 우리한테 책 공짜로 줘놓고 얘가 지네 학원 회원이라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대치동이에요. 근데 그게 합법적이에요. 걔가 태블릿 PC를 쓰기 위해서 동영상 듣기 위해서 태블릿 PC 로그인을 한 흔적이 있어요. 꼼짝없이 합법적이에요. 그렇죠? 태블릿 PC를 공짜로 주더라니까요. 때려쳤는데 상술이에요. 잘하는 애들 모아서 지네 학원 광고하는 거지 애들 모아서 잘하게 하는 학원 없어요. 지가 안 하는데 어떻게 공부가 돼요? 지가 인출을 안 하는데 정교화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30분을 못 앉아 있는데 유튜브에 중독돼 있는데 스마트폰이 애인인데 왜 공부를 시키세요? 빨리 체력을 키워서 노가다 10장을 키우세요. 그게 맞아요. 웃으시면 안 돼요. 공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 오셨지만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제가 손 안 댑니다. 불가능해요. 이미 뇌가 끝났어요. 초3, 초5까지는 제가 어떻게 손 봐서 해드려요. 근데 초5 넘어가잖아. 6학년만 돼도요. 아가씨야, 아가씨. 아저씨야. 안 바뀌어요. 공부 2시간 하고 엄청 한 줄 알고 막 엄마한테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어떻게 손 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고등학교 기준에서 몇 시간 릴레이, 몇 시간 물 한 잔 먹고 몇 시간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는 줄 아세요? 6시간이에요, 6시간. 중학교 기준으로 3시간이거든요. 우리 애가 2가지 한이 맺혔어요. 공부할 동안에. 스마트폰에 한이 맺히고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또 여자친구에 한이 맺혔어요. 스마트폰과 여자에 좀 빠져있는데 같은 대학 연세대 국제어학부에 어떤 여자애를 사귀었어요. 아버지가 도곡동 치과 의사고 우리도 강남에 사니까 이제 어쩌다 연결됐나 봐요. 과는 다른데. 근데 이제 둘이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시험 본다고 공부하고 연애하지 공부야 솔직히 나는데 저녁에 오더니 아빠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누구누구한테 걔 얘기한 거예요. 왜? 나는 아빠 6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6시간 하고 밥 먹지. 근데 6시간을 하고 밥을 먹거든요. 배고파도. 고픔을 못 느껴요. 6시간을 해야 배고픈데 그 여자애가 9시간을 하더래요. 이게 도곡동 애들이에요. 이게 개포동과 도곡동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죠. 누가 학원 다녔다고요? 안 다녀요. 걔네 안 다녔어요. 토플 걔가 199점 받았는데 고2 때 199점 받았거든요. 여자애가. 중대부고 전교 1등 하는데 걔가요. 학원을 안 갔어요. 저도 물어봤어요. 누구 자면은 학원 엄마 아빠 열심히 시켜주고 제가 그런 거 싫어서 안 갔어요. 목사님 그래요. 왜 싫어한가? 시간 아깝잖아요. 이거 대치동 사람만 알아. 단 이건 있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간다든지 어떤 김봉수 선생님이 국어를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봐야 모의고사에 도움돼서 그 선생님 문제집을 사기 위해서 등록한다든지 또는 단기 방학 때 3주간 좀 내가 좀 흐트러지니까 학원에서 좀 쪼이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만
주구장창 끝나면 무조건 스쿨버스 타고 학원 가는 애들 없다니까요. 대치동에 누가 몇백 명 모은 거는 지방 애들만 와요. 지방 애들만 몇백 명을 강의하고요. 실제는요 7명 8명 강의가 다예요. 대치동이. 이 현장을 모르셔. 여러분이 대치동 먹여 살리더라니까. 방학 때 계속 줄 서갖고 거기 오더라니까. 뭐 좋은 거 듣는 줄 알고. 정말 모르세요. 대치동에 와서 말해도 몰라. 이게 인출, 정교화, 반추가 돼야 장기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인출이 뭐냐? 아까 인출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인출이, 자, 제가 사회생활하는 메타지 과정 진짜 그러면 인출, 정교화, 반추를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얘기할 거예요. 바쁘네요. 지금 30분밖에 없어서. 자, 여기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아유도, 예. 자, 인출은 꺼내는 거라 그랬죠. 꺼내는 거. 공부를 집어넣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꺼내는 게 되는데 어떻게 인출해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들한테 앉혀놓고 초등학생한테 야 인출해 그러면 뭘 알아요? 얘가 인출이 뭔지 알아요. 그 노하우를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의 인출입니다.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생활관 교회 와서 기도 끝나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학교에서 했던 모든 공부 내용을 쓰죠.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제가 기분 나쁘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지금의 대학생도 못 쓰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생각하기 때문에 글씨가 이뻐져요. 여러분 자녀 글씨 못 쓰죠? 생각 없이 지겹게 쓰니까 글씨 안 이뻐지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글씨를 잘 쓸까요? 생각하니까. 2학년 때부터 훈련받아요. 얘는 뭐 4살부터 우리 교회 나왔다는 애니까 잘하죠.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좀 아쉽네요. 예, 굉장히 잘 썼는데 안 보인다. 3학년. 이렇게 발전됩니다. 5학년 되면 이렇게 발전돼요. 6학년 거 볼까요? 상상을 초월하시죠. 이게 7장 나와요. 가르치죠. 얘네들이 지능이 낮은 애들이. IQ 102에서 103 사이 애들. 이걸 인출하래. 이게 공부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태권도 다닐 겁니다. 끝나면 학원에서 잠깐 있다가 게임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들이 이런 말이에요. 애들이 너무 경쟁에 내몰렸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경쟁하고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쟁하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프로야구에서 후보라도 뛴다면요. 그 사람은요. 귀신처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후보라도 뛰면 그 사람은 귀신처럼 잘하는 진짜 그게 경쟁이지. 주전 경쟁. 나머지는요. 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뭘 경쟁한다고 가슴 아파해요. 경쟁을 하고 가슴 아파야지. 이게 인출이에요. 이거에 대한 아주 노하우는 저희 사회생활 본부에서 모든 교회들에게 코칭 훈련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기가 막히게 공부 잘하죠. 바쁘니까 정교하러 넘어갈까요? 화면이 어두워서 좀 아쉬운데 독서와 수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독서부터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은요. 독서를 실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들이요. 극성맞게 한글을 너무 빨리 가르쳐요. 이 얘기는 과학적인 얘기지만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7살 이전에 한글을 떼면 절대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뇌에 미엘린화라는 게 있어서 미엘린화로 인해서 그 아이가 미엘린이 안 된 상태에서 글을 떼기 때문에 글만 보면 싫어하고 일단 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글을 떼요. 그걸 미엘린화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전깃줄은 구리만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구리를 피복으로 쌓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전기가 가요. 불도 안 나지만. 뇌의 신경세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7년의 미엘린화가 필요해요. 7세.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만 7세에 학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미엘린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극성맞게 5살만 돼도 늦었지. 5살이면 영어 들어가지. 그래서 대학 나와도 영어 못하잖아요. 5살 때 시작해서 대학 나와도 영어 못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부끄럽죠. 20년을 공부했는데 영어가 안 돼? 3개월이면 영어 되던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망친 거죠. 우리 교회는 7살 2학기 때부터 아야아야 가르쳐요. 초등학교 가서 글씨는 읽어야 되니까. 미엘린화가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뭐가 되냐면 수학이 돼요.
읽을 줄 알잖아요. 미엘리라가 안 된 애들은, 글을 빨리 배운 애들은 글자를 아는 거지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어 글자를 알고 말할 줄 알기 때문에 대충의 뜻은 알지만 깊은 뜻은 절대 몰라요. 제가 경기도 욕해서 죄송합니다. 경기도 어느 교회, 그것도 과천 어느 교회 갔었는데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애들하고 메타인지 훈련을 해봤어요. 어떤 애가 6학년 아닌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제 문제가 좀 이상해요.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왜? 어디가 사람 있어야지? 이 입체사각형, 입체도형 부피를 내는데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안치수를 구하시오 나왔어요. 안치수가 사람이라는 거지. 안치수가 누구예요? 그러는 거. 안의 치수, 이 내부 치수. 아, 그거구나. 13살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걔는 안 돼. 안치수가 누구냐 안 돼. 때릴 뻔했어요. 근데 안 때렸어요. 때려서 되면 때리지. 때릴 가치가 없어. 그냥 착하게 커. 울어야 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이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일이 있을 건데, 이제 드론이 다 할 건데, 그동안은 배달이라도 했지, 이제 드론이 다 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이 아마존이잖아요. 저도 그 회원인데, 아마존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사람 뽑지 않는다. 로봇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쿠팡이 있으니까 일자리가 좀 있어요. 그냥. 그게 한글의 비밀이에요. 한글 빨리 가르치는 아이들은 살살상하고 와서 다시 배우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철저하게 합니다. 한글 아는 걸로 인정 안 해요.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삼국지를 못 읽으면 걔는 공부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이 삼국지를 이해 못하면 중학교 과정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아직도 Y 보고 킥킥대는데 뭐. 울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울어야 답이 나와요. 메타인지 독서 통해서 사회생활하는 애들을 교정하죠. 그래서 훈육이 좀 세요. 꼼짝 못하게 야단 치고 가르쳐요. 그동안 얘가 잘못 배웠으니까 할 수 없어요. 수학. 부모들의 수학 착각이 어떤지 아세요? 어렸을 때 학습지를 통해서 연산을 세게 하고 한 3,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을 시작해서 5, 6학년 때는 단단히 잡히고 중학교 때부터는 제대로 준 학원에서 이제 좋은 내신을 딸 거야. 아니에요. 수학은 한글을 시작하는 8살 때부터 올림피아드급을 풀 수 있는 애들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념과 원리를 잘하면 수학 잘한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개념과 원리를 잘하려면요, 올림피아드급은 풀어야 개념과 원리가 잡혀요. 자, 마라톤을 40km, 42.195를 뛰어야 되는데 하루에 10km씩 4일을 연습했어요. 그럼 마라톤 뛸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게 학습지예요. 그게 학원이고. 하루에 10km씩 뛰고 4일 뛰었으니까 40km 뛴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40km 뛸 능력이 안 생겼죠. 뭐 우공비센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 책 보고. 그런 책들이에요. 개념과 원리는 잘 설명했는데 그거는 개념과 원리 아는 게 아니라 개념과 원리를 그냥 적어놓은 거야. 애들이 그걸 읽고 개념과 원리가 되지가 않아. 최소한 심화도 약해요. 올림피아드급은 건들고 가야 얘가 개념과 원리를 알고 다음 학년을 하지. 근데 엄마들은 개념과 원리 문제, 자 덧셈 하자. 3 더하기 5 빨리 안 나와? 8 됐어. 덧셈 쉬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6 나누기 3이 뭐니라고 덧셈 배운 애한테 물어봐야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아닌가요? 이렇게 나와야죠. 간단한 거예요. 사회사생활은 메타인지를 실천하고 있는데 수학 토론을 반드시 해요. 요거 소개할까요? 저희 초등학생들이 푸는 책이 60권인데요. 1년에 10권 풉니다. 인출, 정규와 반출로 올림피아드급까지 찍게 해요. 놀라지 마세요. 특수교육 받은 애들도 해요. 왜냐? 스스로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절대 설명을 이해 못해요. 언어력이 떨어져서. 지가 하니까 돼요. 물론 되게 잘하진 않아요. 솔직히 착각하지 마세요. 되게 잘하지 않아요. 웬만한 애들보다 훨씬 잘해요.
중학교 메타인지 21권. 정말 이거 속은 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들 잡는다고 욕할까 봐. 근데 이렇게 훈련 받는 애들이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회사에 계셔야 안 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면 보통 우공별, 센, 신사고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잘해야 블랙라벨? 그냥 관중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경쟁이 아니죠, 이제 걔네들은. 사회생활관이 왜 공부를 잘하느냐?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인지 과학적으로 저희가 출판사를 차려